그러면 이제 질문은 지금 도급. 지금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임대차 하나 받고 실제 아까 사례 3번 문제는 도급이에요. 도급이고 그 도급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 민법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임차인의 파산에 대한 게 민법에 하나 있듯이 도급은 이제 일을 맡긴 거고 수급인은 일을 맡고 나중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이게 마무리가 못된 채. 일단 여기는 쌍무계약이긴 한데 실제 민법에서 보면 일의 완성을 먼저 하고 대금을 먼저 일의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물건의 완성이 선이행이에요. 완전 동시이행은 아니고 먼저 잘 만들어서 주고 대금을 받는, 그러니까 완성이 선이행인데 하여튼 쌍무계약은 쌍무계약이죠. 선이행적인 내용인데 쌍무계약이죠. 근데 여기도 역시 도급인이 파산했는데 도급인의 파산관계인은 해야 하는 거는 도산법에서도 뭐 가능하긴 한데 선택권으로 수급인 상대방한테도 계약 해지를 주고 있어요. 아까 임차인의 파산처럼.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양쪽 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수급인은 왜 해지하냐면 일을 맡아서 이제 완성해서 먼저 줘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자기 중간에 벙칠 수 있으니까 나 못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성고라는 표현 쓰죠. 일의 완성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자를 수 있는 일부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일이면 기성고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미 한 거는 완료됐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335조 미이행이라 할 때는 일부가 이행되고 일부가 이행 안 된 경우도 전체적으로 일단 미이행이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다 미이행을 보지만 기성고라는 개념을 하나 투입해서 좀 처리가 더 세분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 민법에 보니까 계약을 해제 가능하고 674조 1항 후단을 보니까 일부가 됐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됐으면 이쪽에 수급인 입장에서는 일부 이행한 것에 대해서 파산채권으로 이제 받아야 되고 그 도급인 한 사람은 그 정도 상태에서 일에 완성한 것을 가지고 파산재단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건 그냥 생각해보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돼요. 또 민법에 있는 규정인데 아직 거기까지 배웠어요? 지금 임대차 도급 이런데 계약 강론 이런 거 있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있는 점으로 넘어가서 생각해보면 되겠지. 지금 어느 정도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겠어? 이쪽은 돈 받아야겠지, 파산채권으로. 이쪽은 돈 준 대신 그거 가져갈 수 있겠지. 어느 정도 자를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래서 파산재단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14조 2항은 빽을 했을 때 더 이상 그거 갖고 손해배상은 받지 마라. 그냥 니들이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아까 임대차에서도 그렇게 됐잖아. 돌아가기로 한 이상, 돌아가기로 하기로 하면 그거 갖고 이제 손해배상까지 막 엉겨붙어. 우리가 일반적인 민법에는 해제되면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더 하지 마라. 파산이라는 절차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해제하지 않고 그냥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 했으면 그래서 끝끝내 가서 일이 완성됐으면 어떻게 될 거냐. 완성된 일의 결과는 파산재단 들어가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파산채권이었는데 돈 받을 게 수급인 입장에서 돈 받을 때 여기는 뭐야? 자기는 지금 일을 기껏 다 해줬는데 돈은 파산채권으로만 취급돼서 받으라고 하면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아까 재단채권에 우리가 어떤 범주를 설정하느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라든지 등등 생각해서 설정한다는 거잖아. 파산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파산채권은 돈 받을 건데 그 파산이 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배려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등을 재단채권으로 한다니까 이때는 원래 시작은 파산 전에 시작했지만 파산에 걸치면서 일이 완성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파산 이후에 돈 받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고 한편 또 자기는 생으로 일 다 해준 거 다 갖다 바치는데 자기 받을 그거는 뭐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정도만 받아라. 경우에 따라서 거의 한 푼도 못 건지는 거기에 대해서 법이 재단채권을 냈다. 재단채권은
회생 절차의 공익 채권이고 파산 채권보다 수시로 우선해서 변제받는 거다. 파산 채권은 파산 재단을 형성해서 배당 재산이 형성돼서 마지막에 n분의 1씩 가져가는 건데 이건 수시로 재단에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그죠? 한편 수급인이 파산했을 때는 이건 또 여기도 민법에는 없어요. 수급인의 파산은 민법에 없으니까. 여기도 340 근데 수급인에 대한은 없는데 335조에 앞서서 341조가 뭐가 하나 있냐면 수급인 일 받은 사람이 파산하면 이 수급인의 파산관계에 나와가지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인이 파산을 지금 된 거야. 파산이 되니까 올스톱 해야 되는데 그 파산관계인이 우리 일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파산관계인 수급인 자기 파산관계인이 파산된 사람 수급인 지금 수급인이 파산이니까 파산관계인 지금 수급인 측의 파산관계인인데 일을 해라 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한편 335조의 일반 규정이 있네.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335조가 뭐냐? 그래서 적용이 부정설부터 적용설이 있어. 341조는 441조로 놔두고 이건 이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고 수급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335조가 문제가 되니까 적용을 안 넣는다. 부정하는 입장도 있고. 수급인의 파산은 이제 341조가 하나 있는데 파산관제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냥 고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35조의 의미가 뭐냐인데 335조의 적용을 둘러싸고 논의의 대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 얘기하냐면 이제 도급은 조금 또 페이지 건너뛰면 임대차 다음에 4-42 부분에 있어요. 4-42. 근데 이것에 대해서 판례는 역시 일본 판례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는 굳이 일본 판례 안 얘기한 건 우리 판례도 있어요. 똑같은 의미의 우리 판례도 있어서 그냥 우리 판례라고 하면 되는데 335조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채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도급받은 일을 완성하는 것을 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해제하고 딴 사람 택해서 하면 되거든. 지금 수급인이 파산했잖아. 일 맡은 사람이 파산했는데 이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면 이걸 딴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로 지금 구분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서 일이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로 해서 파산관제인이 해제한다 시켜버리면 이 사람 아니고 딴 사람이 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해제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해제 여부에 대해서 즉 335조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계약의 목적을 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데 이분설로 하는데 그래서 이행 선택에서 해제 선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일의 성격이 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해제하고 딴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데 딴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해제하면 안 되겠다. 해제하면 안 되겠다. 딴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딴 사람이 할 수 없으면 335조의 적용에 의해서 해제를 선택하게끔 하면 안 되겠다라는 발상으로 이분설이. 조금 어렵죠? 딴 사람이 이 일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느냐. 대체할 수 있으면 335조 적용해서 해제해도 된다. 근데 대체할 수 없으면 이 수급인 입장에서 수급인의 파산자 입장에서 지금 수급인이 파산했는데 수급인 파산 입장에서 해제를 해버리면 맡긴 사람은 어디 가서 이 일을 지금 도중에 맡기느냐 이거죠. 맡긴 사람 입장에서 누가 지금 해제를 하냐면 맡은 사람 측에 파산이 되면서 파산관자인이 해제를 하면 이 사람은 어디 누굴 찾아가서 이 일을 맡기느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산관자인이 해제하면 안 된다. 335조의 적용이 있으면 안 된다. 즉 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파산관제인이 335조 적용을 해서 해제를 하더라도 딴 사람은 내가 찾겠지만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파산됐는데 그 파산된 사람 측의 파산관제인이 못하겠다고 하면 나는 이 일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냐 지금 도중에. 응? 그러니까 그거 여부로 이분적으로 335조의 적용을 정한다. 우리 판례가 그런 입장이다. 일본 판례도 마찬가지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제로 가봐요. 그래서 문제로 가봐. A는
A는 건축업자 B게 B가 수급인이죠. A가 도급인이고 완성 인도 약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주택의 개축공사를 도급 주면서 B에게 수급받은 사람한테 대금으로 1,000만 원을 미리 지급했네요. 근데 완성 전에 한 40% 완성된 상태에서 B 수급인이 파산이 선고됐죠. 수급인이 파산 선고됐으니까 X가 파산관계 선임했는데 이 일은 아까 말한 대로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개축은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산관계인이 해제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335조 적용이 긍정되는 이분법에 의해도 전면 긍정이면 당연히 긍정이고 이분법에 의해도 그렇죠? 이분적인 설정을 해도 그러니까 파산관계인이 이거 해제하겠다 라고 X가 해제를 하면 만약 또는 X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죠. 이행 청구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진행된 것에 대해서 끝내 가서 이쪽은 물건 넘기고 그쪽은 돈 받으면 되는데 그쪽 돈 받을 게 아까 말한 대로 뭐였죠? 그냥 파산 채권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 받을 게 그쪽이 재단 채권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가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일단 보면 도급계획에서 수급인의 파산에 대해서 어디를 보냐면 파산관계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 4-45의 143면의 제일 밑에부터 145면까지 가서 보세요. 만약 이행을 선택한다면 일이 완성되고 그쪽은 대금을 치러야겠죠. 일을 완성된 일은 파산 재단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파산된 뒤에 재단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급인은 지금 수급인이 파산이 됐으니까 일을 완성하면 이쪽은 물건을 넘겨받고 그 경우는 그렇죠. 그다음에 파산관계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이제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금원 등을 이 경우에 재단 채권으로 이미 처음에 좀 준 거는 재단 채권으로 해제를 선택하면 그게 왜 되냐면 337조에 보면 재단 채권으로 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 뒤에 가서 또 재단 채권이 뭐와 관련되냐면 쭉 가서 보면 재단 채권은 어떤 정책적 배려 등에 의해서 되는 건데 조금씩 익혀 나가면 아까 뭐가 재단 채권이라고 그랬죠? 하나? 7-22 보세요. 채무자의 근로자의 그러니까 채무자 파산된 사람의 직원 등의 임금 같은 게 정책적인 것 때문에 재단 채권으로 하고 있어요. 7-22를 보면 그런 게 아까 한국일보 사건에서 하나 나왔던 그쪽에 회생 절차가 하면 공익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7호 사유 보세요. 7호 사유. 그 앞에 7-19. 지금 335조 우리가 요거와 관련되는 건데 파산관계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은 단순히 파산채권 정도로 받으면 좀 억울하니까 재단채권화 했어요. 그때 채권, 상대방이 청구권을. 이게 7호예요. 335조에 따라서 파산관계인이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을 청구했을 때 그쪽은 다 해서 바치는데 이쪽 입장에서는 파산자한테 채권이 파산채권으로만 받으라면 좀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재단채권화 했다는 게 7호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4호가 하나 또 관련돼요. 파산재단에 관해서 파산관계인의 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생긴 청구권. 이건 그러니까 파산 절차가 개시되고 나서 파산재단이라는 것에서 뭔가 공적으로 필요한 어떤 행위를 해서 생긴 것 이런 것 등 관련해서 파산관계인한테 파산재단의 공적인 것 때문에 해준 일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재단채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이런 등등이 관련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이 파산됐을 때는 335조에 적용이 있느냐 부분서 지금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의 개축이니까 이분적으로 본다면 이분적인 입장으로 보더라도 335조에 적용이 있고 그래서 적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행을 선택한다든지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 이행을 선택했을 때 해제를 선택했을 때
파산 관제인이랑 상대방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지금 144면의 밑에서부터 145면의 상단부까지 부분하고 연결되면 돼요. 그래서 이 분설에서 읽어보면 335조가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파산관제인이 만약 이행을 선택하면, 이행을 선택했으면 이제 파산관제인은 마지막까지 이행하라고 일을 완성시키는 이런 행위로 갈 거고, 보수 청구를 하겠죠. 이행을 청구했을 때 파산 수급인 층에서 이행을 청구했을, 수급인이 이행을 선택했으니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해서 넘겨줘야 되고, 수급인은 이제 상대방한테 돈을,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보수 받는 것이 파산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급인이니까 잘 생각하면 되죠. 수급인이 지금 일을 완성해주고 도급인한테 일을 완성된 건 넘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파산재단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행을 선택했을 때는 파산재단으로 들어오겠죠. 그 말을 둘째 줄에 도급인에 대한 이 수급인, 즉 파산관제인 측에서는 보수 청구권을 이제 돈 받는 게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다가 둘째 줄이고, 한편 파산관제인이 335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해제를 선택했을 때는, 이쪽은 안 하겠다면 상대방은 이미 돈 준 게 있으면 그걸 받을 수 있는데, 돈 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단순히 파산 채권으로 하지 않고 재단 채권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337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37조에. 335조 다음 조문에 그런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받을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해제됐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돈을 준 게 없다면야 뭐 들어간 돈 없으니까 달라고 할 필요 없는데, 지금 전제는 미리 좀 준 게 있다면, 일을 맡기면서 좀 잘 기본적인 그 뭐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미리 좀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도급에 원래는 일을 완성하고 이쪽에서 돈을 받는 게 기본 출발이지만, 실제는 오히려 돈을 좀 선급금 비슷하게 주잖아요. 선지급을 하잖아요. 선지급을 해놨는데 빵꾸가 난 거잖아요. 빵꾸가 났는데 그냥 이행으로 간다면요 더 추가로 뭐 되겠지만, 지금 이게 뒤로 가기로 했어요. 원점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미 치른 돈 어떻게 하겠어요? 원점으로 가기. 그것에 대해서 337조가 재단 채권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337조가. 왜냐하면 들어간 돈을 받는데 파산 채권으로 해서 거의 회수 못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는 일의 완성에 따라서 치를 돈을 먼저 준 거니까 이거는 단순히 일반 채권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 채권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의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면 돼요. 3번 상황은 일단 지금 고용계약을 먼저 민법에 조문이 있길래 한번 본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해서 처리가 335조를 기본 축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건데,